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뭐랄까, 답이 없는 시험지를 푸는 기분일 때가 많죠? 아, 제발 누가 육아 설명서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 자기 MBTI 모르는 분 거의 없잖아요. 나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고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알겠는데, 우리 아이의 MBTI는 뭘까? 바로 이 궁금증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육아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 성격만 제대로 알아도 훨씬 키우기 쉽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이 성격 유형 육아에 대해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그냥 우리 애는 이네, 나는 아이네 하고 끝나는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게 하나의 큰 흐름이 됐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효과도 꽤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기 성격, 또 아이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아, 얘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육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괜한 갈등도 피할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는요, 아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가족 사이 소통도 훨씬 원활해지는 아주 좋은 효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과연 이 방법이 특히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딱 맞는 열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한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박현수 원장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성격이 아직 다 만들어진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와, 바로 이 말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성격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뭘까요? 우리 아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핵심 열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드디어 그 정답이 나옵니다. 아이를 이해하는 진짜 열쇠는 성격이 아니라 바로 기질입니다. 성격이랑 기질 비슷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게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기질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temperament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유전적으로 날 때부터 딱 가지고 태어나는 행동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죠. 잘 변하지 않는 단단한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반면에 성격, 즉 personality는요. 방금 말한 그 타고난 기질이라는 토대 위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 환경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계속 발달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기질은 타고나는 거고 잘 안 변하는 핵심이에요. 반면에 성격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질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거고 성격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왜 어린아이들에게 MBTI가 덜 맞을 수 있는지? MBTI는 계속 변하고 만들어지는 성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격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그 뿌리가 되는 타고난 기질을 봐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질을 보는 검사가 바로 TCI, 기질 및 성격 검사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럼 이론은 알겠어요. 기질이 중요하다는 거.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종합적인 진단 도구함을 추천하는데요. 먼저 1단계, KCDI 같은 발달 검사로 우리 아이가 지금 발달 단계에 맞게 잘 크고 있는지 기본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놀이평가. 뭐냐면 그냥 아이랑 자연스럽게 놀면서 부모와 아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는 거죠. 자, 그리고 3단계가 바로 핵심인 TCI 검사. 이걸로 아이와 부모, 각자의 타고난 기질,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 5단계에서는 부모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양육 태도는 어떤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아이가 자라는 환경 자체를 점검하는 거죠. 보세요.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와 부모, 그리고 그 환경까지 전부 다 봐야 진짜 제대로 된 이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결국 뭐예요? 바로 우리 아이랑 소통을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관점을 확 넓혀볼게요. 이 아이와 소통하기라는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양의 원리랑 똑 닮아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카드 뉴스입니다. 우리가 SNS에서 맨날 보는 그거요. 카드 뉴스 디자인의 핵심 원칙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 한 장이랑 몇 마디 말로 핵심만 딱 전달한다. 어때요?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복잡한 걸 명확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원칙이 곧 우리 아이를 대하는 명확한 육아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카드 뉴스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하죠? 이걸 누가 볼 건지 독자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육아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또 카드 뉴스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아무도 안 보죠. 핵심만 딱딱 쪼개서 보여주잖아요.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규칙이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잘게 나눠서 설명해 줘야 해요. 그리고 지금 딱 하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와, 진짜 육아랑 카드뉴스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는데 파고들수록 원리가 똑같지 않나요? 정말 신기하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꼭 육아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복잡한 무언가가 있나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